최고 문제였어.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이어서 봅시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T축의 위치가 주어져 있다. 속도,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가속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할 거야. 위치를 미분할 거야. 그러면 속도가 나오겠지. 3t제곱 빼기 12t 플러스 9.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를 바로 해버리고, 자, 이게 누구의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지. 속도는 위치의 무슨 함수다? 도함수다.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그린 이유가 뭐였어? 부호를 조사하려고 그리는 거겠지. 자, 따라서 위치의 그래프를 fx 그리듯이 그리면 된다. fx 그리듯이 그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여기가 1, 콤마네. 1을 집어넣어서 위치를 한번 계산해볼까? 4. 여기가 3, 콤마야. 27, 27.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그래프 전체는 필요가 없다 그랬지. 잠깐만, 계산 맞게 한 건가? 틀렸지? 틀렸습니다. 3, 얼마야? 0이요. 그렇지, 좋았어. 여기 이번에 계산했어. 자, 근데 선생님이 전체 그래프가 아니라 그랬지. 어디부터 그려야 돼? 0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된다. 그래서 0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네. 0,0이네. 자, 따라서 여기가 0,0. 1보다 왼쪽에 x값이 0이고 y값이 0도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가 t축, 시간축, 여기가 위치,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라고 이해해야 돼. 속도를 보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도는 부호만 나타내는 거야. 여기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올라가고 있어 사실은. 자, P가 출발할 때 속도는 9다. 출발할 때 속도는 요 T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속도니까 0 집어넣으니까 9가 나오네. 자, 그 다음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자,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지. 몇 번 바꿨어? 두 번 바꿨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아. 처음에 이쪽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내려왔다 올라갔으니까 두 번 바꾼 거야. 3회사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6이다. 가속도가 나오네?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 되지. 그럼 속도를 미분하는 거고 그걸 가속도라고 부른다. 이걸 미분하면 되겠지? 6t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이게 가속도인데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이 아니네. 그죠? 자, 그 다음 출발한 다음 원점으로 돌아온다. 출발한 다음 원점으로 돌아온다. 자, 여기서 원점을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0,0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게 아니야. 원점은 y값이 여기서 y값이라면 어색하지. 사실 이게 x에 관한 함수니까 x값이야 여기가. 이게 x축이야. 이상하지 그게. 위치 자체가 보통 우리가 ft라고 많이 하는데 이걸 ft라고 많이 하는데 f가 아니라 xt로 나와 있으니까 y가 x가 y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색해. 그래서 가로축은 t축이고 t,x야 좌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원점이라는 것은 위치가 0이니까 x값이 0이면 돼. 우리의 관점에서 옛날 관점에서는 y 자리죠. y 자리. y 자리가 0이 원점이야. 따라서 얘가 원점이야. 3,0이 원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점은 필기 원점은 높이가 0인 거랑 똑같아. 원점은 높이가 0인 거랑 똑같아. 그 다음 t축 전체가 다 원점이야. 이거 원점 수많은 원점입니다.
이게 다 원점이야. 그게 어색한 거야. 0,0을 원점이라고 하지 마. 원점은 높이가 있는 건데 T축 전체가 다 원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지. 찍고 갔지.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거 이거 잘 풀어야겠다. 기본만 잘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96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동. 제동을 건다 그래. 제동을 건다. 제동이 뭐냐? 브레이크야. 우리가 자동차에서 맨날 아버지가 브레이크 말씀하시지. 브레이크라고 우리말로 제동이야. 브레이크를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야. 브레이크를 건다고 바로 서지 않잖아. 끽 하고 밀리면서 얹으면서 정지하지. 자, 근데 이 함수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걸린 후 또는 건 후 움직인 거야. 이 함수 자체가 브레이크를 건 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고 2를 대입하면 2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언제까지? 정지할 때까지야. 정지할 때 뭐가 0이었지? 좋았어.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속도가 0일 때 또 해보자. 속도 0이 뭐가 있어? 정지할 때 운동 방향 바꿀 때 또 최고 높이. 네, 세 가지를 주로 나온다고 했지. 속도가 0이다.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야. 미분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6t 플러스 k가 0. 자, 여기서 우리가 t를 구하는 거냐 k를 구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k를 구해야 되지만 결국 k를 구하려면 t부터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t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16분의 k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정지할 때 시각이 16분의 k. 정지할 때 시각이 16분의 k다. 정지할 때 시각이 16분의 k다.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면 t가 16분의 k일 때 움직인 거리는 여기죠. 여기다 대입해야 돼. 자, 따라서 x 16분의 k는 마이너스 8 16분의 k의 제곱 플러스 k 16분의 k. 이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이 함수 자체가 움직인 거리니까. 이 함수 자체가 브레이크를 건 후 움직인 거리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정지할 때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고 그게 50이다. 이걸 이용해서 k 값을 찾으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 8 16의 제곱을 256 해도 되는데 나는 약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대로 썼어. 그러면 양변의 최소 공배수 16이 아니라 32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32를 여기다 곱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k제곱. 32를 여기다 곱하니까 2k제곱. 50 곱하기 32. 그러면 k제곱은 2 되겠지. 1600이네. 계산 쉽게 나오네. 플러스 마이너스 40인데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97번. 정지할 때는 속도가 0이다를 이용해서 그 시간을 찾아야 된다. 근데 아마 이런 거 질문한 친구도 있어. 속도 30m/s로 던지는 물체. 이거를 언제 써먹어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필요 없는 조건이에요. 안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공을 던진다고 할 때 공을 딱 던질 때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은 30m/s인 거거든. 이 속도로 던졌다는 뜻이. 그러면 얘를 미분해봐. 속도가 되잖아. 미치니까 미분하면 30 빼기 10t야. 그럼 처음 속도가 0인데 속도거든. 그러면 3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조건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냥
쓸데없이 주는 거. 이 쓸데없이 준 거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거든, 문제를. 근데 나는 이걸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모의고사에서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물론 내신도 열려 있습니다. 요즘 내신도 선생님들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처음 속도가 왜 문제집에 맨날 써 있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거 물어보면 애들 틀릴까? 하고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처음 속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t를 구하시고 그때의 속도를 구해라. 이 뜻이거든. 자, 지면에 떨어질 때 뭐가 0이더라? 속도가 0이 아니라 위치가 0이야. 자, 지면에 떨어질 때 위치가 0이야. 그때 t를 구하시고 다시 그때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항상 t를 찾아야 돼. t. 시간을 찾아야 돼. 키워드는 t니까. 시간이니까. 자, 위치가 0이니까 그냥 는요 하면 되겠네. 그러면 5로 묶으니까 6t 빼기 t제곱. 그럼 5t 6-t가 0이니까 t는 두 개 나오네. 0하고 6. 근데 0은 출발할 때는 의미가 없어. 6일 때 떨어질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6일 때 떨어졌으니까 구하는 건 뭐야? 속도니까 v 6을 구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속도가 음수가 나오네. 속도가 음수가 나와. 자, 지면에 떨어질 때는 위치가 0이다. 속도가 0 아니다. 자, 요 문제 별표 하나 치자. 이거 중요하고 헷갈려. 아주 고전적인 선생님이 학생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던 문제야. 자, 일단 상황 설정을 하면 여기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있는데 내가 가로등 밑에 서 있었어. 처음에 사람이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걸어갈 거야. 그럼 걸어가면 여기서부터 할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 생겨? 가로등 여기 있으면 반이나. 그렇지. 그림자는 요 밑에 생기겠지. 근데 사람의 몸의 크기를 가정하지는 않거든. 사람 몸을 점처럼 생각하면 그림자는 여기 점처럼 하나 있다라고 생각되게 되는 거야. 사람은 직선처럼 생각하는 거야. 직선. 여기도 직선처럼 생각해. 그럼 내가 지금 여기로 이동했어. 그럼 현재 그림자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왜? 빛이 비추니까 내 머리 끝을 스쳐 지나가. 요 부분이 그림자 끝이겠지. 근데 내 발밑에도 그림자가 분명히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그림자 길이야. 자, 지금 물리 시간을 하고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냐면 사람의 이동 거리야. 사람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사람의 이동. 이것도 써야 돼. 사람의 이동.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헷갈려. 그림자 끝의 이동거리야. 여기서 그림자 끝이라는 건 머리끝을 가정할게. 머리끝. 내가 처음에 여기 서 있었어. 처음에 여기 서 있으면 사람을 막대처럼 상상하면 내 머리끝이 그림자도 발밑에 있고 내 발끝도 여기 있어. 겹쳐져 있는 상태야. 여기랑 발끝이랑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나의 점처럼 겹쳐져 있어. 근데 사람이 이동하니까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가는 거지. 머리끝 그림자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이 그림자 끝의 이동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 거리가 있다. 세 가지 거리. 다시. 처음 사람의 이동거리. 이건 뭐 너무 쉬운 개념이잖아. 사람이 이동했어. 이동거리. 여기는 그림자 길이. 여기는 이동이란 말이 없어. 그냥 그림자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림자 끝의 이동거리. 사실 머리 끝인데 머리란 말을 생략해버렸어. 교과 과정에서 그냥 빼버렸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머리 끝이 이동거리. 그림자 머리 끝. 자,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 앞끝. 여기 머리끝 대신 앞끝이라고 표현했다. 그지?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보았어. 그럼 선생님 위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리도 일종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림자 끝의 앞끝의 이동 거리가 위치의 개념이야.
그러면 얘를 뭐 해주면?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림자 끝의 이동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미분해야 돼. 여기서 거리를 실제로 숫자로 구하면 안 돼. 함수로 구해야 돼. 우리가 미분할 때 얘들아, 잘 봐.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이거 F'1 구하라 그랬더니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제 F'1은요 F1을 구해요. 이제 미분하면 되죠. 맞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지. F'X를 구한 다음에 미분해야 되잖아. 항상 함수로서 먼저 구해야 돼. 따라서 여기서도 그림자 끝의 이동거리를 함수로 구해야 돼. 숫자로 구하는 게 아니야. 자, 1.8짜리 키가 있는데 높이가 4.8인 가로등이 있어. 그리고 매초 2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매초 2m의 속도로 걸어갔으면 t초 후에는 얼마큼 걸어갔어? 1초에 2, 2초에는 4, 3초는 6, t초에는 2t. 근데 이 빨간색 길이를 몰라. 그래? 모르니까 x. 자, 일단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를 몰라. x.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써야 돼. 닮음. 자, 작은 삼각형 먼저 할까? 작은 삼각형의 밑변 얼마야? x. 큰 삼각형의 밑변 x 플러스 t. 작은 삼각형의 높이, 큰 삼각형의 높이. 이거 풀 때 왜 이 소수 상태에서 계산하냐고. 답답하게. 내항의곱, 외항의곱은 좋은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 그게 수학적 상식이야. 더 약분데 6, 3, 6, 8, 3대 8이야. 3대 8 얼마나 쉬워. 이거를 왜 1.8과 4.8로 계산하고 있냐고. 시간을. 내항의곱 이제 해야지. 3x 더하기 6t는 8x. 그러면 5x는 6t, x는 5분의 6t. 우리는 t가 주인공이야. x는 잠깐 갖다 쓴 문자야. 따라서 여기가 5분의 6t라는 걸 찾아냈어. 전부 다 t잖아.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야?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지. 5분의 몇 t야? 16t. 그림자 앞끝의 이동거리가 일종의 위치의 개념이다. 거리도 위치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 그렇지. 끝난 거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풀게 돼. 근데 그림자 앞끝만 남아있는 거야. 자, 필기 하나 더 할게. 이 문제 갖고 90까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림자 길이는 나와있어. 뭐야? 5분의 6t였지. 근데 변화율이 뭐야 얘들아? 뭐라고? 변화량. 그거 이제 부가적인 해석. 내가 수학 시간에는 변화율을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체야 크게. 기울기인데 두 점 사이 기울기 많이. 기울기가 종류가 많다고 그랬지? 그냥 기울기가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그것도 일종의 답이라고 봐도 돼. 자, 우리 변화율이 들어가는 말 중에 기억나는 거 무슨 변화율이 있어? 평균 변화율이 있지. 순간 변화율이 있지. 맞아?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 기울기야. 순간 변화율 미분이야.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야. 그럼 이건 뭐야? 무슨 변화율이야? 다 까먹었네. 아무 말도 없으면 순간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그냥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은 뭐다? 미분이야.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나오면 안 돼. 평균 변화율은 평균자를 생략할 수 없어. 근데 순간 변화율은 순간자를 생략할 수 있어. 따라서 그림자 길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여라. 그림자 길이는 5분의 6t. 미분하는 게 얼마야? 5분의 6이지. 자, 요거까지. 또는
그림자 길이의 속도라고 해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지. 위치 어디 있는데? 그림자 길이가 요즘 거리 개념이잖아. 거리 자체가 위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자, 따라서 결국 미분의 개념, 속도의 개념이다. 이것도 시험이나 뭘로 물어볼지 알 수가 없다. 와우. 적분이 나왔네. 자, 드디어 이제 미분 단원이 끝난 겁니다. 네, 미분을 정말 오랫동안 미분했어 우리가. 한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것 같아. 3주는 한 것 같아. 처음에 리미트만 가지고 한 2주 하다가 미분 들어온 다음에 계속 미분만 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체리한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수원이 아니라 1학기보다 2학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수학, 오히려. 단원이 다양하지가 않아. 그 리미트,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적분. 크게 정하게 3개밖에 없냐. 자, 근데 최초 개념이 항상 중요하다. 최초 개념은 잘 잡아야 돼. x제곱 더하기 3x가 있어.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럼 뭐가 되지? 2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있어. 미분하면 뭐가 되지? 2x 플러스 3이네. 새로 쓸 필요도 없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0이 있어. 미분하면 뭐가 되지? 이렇게 되지. 자, 적분은 뭐냐? 반대가 적분. 2x 플러스 3을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3을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잖아. 우리는 원인이 정해지면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와 결과가 결정돼야 돼. 결정돼야지. 근데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자, 요게 이제 특이한 부분이야. 그래서 요걸 fx라고 쓸게요.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f'x야. 그럼 f'x를 적분하면 fx가 된다 그러면 좀 부족해. 왜? fx의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지. 대신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차이점.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야? 어디가 달라? 상수항만 다르지. 자, 그래서 f'x를 적분하면 fx 범위 c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c는 뭐다? 상수야. 근데 적분에서 생기는 상수라고 해서 적분 상수라고 해요. c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야. c는 몰라. 뭐든 어떻게 알아. 하지만 앞부분은 똑같아. 앞부분. 나머지는 상수항을 빼고 똑같아. 그러면 미분은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쓰잖아. 그치? 그럼 적분은 어떤 기호를 쓰냐? 적분은 특이한 기호를 써. 얘를 적분한다. 그러면 기호가 양쪽에 들어가. S자를 쭉 잡아 늘렸어. 근데 S라고 읽진 않고 인테그럴이라고. 인테그럴. 적분이라는 단어야. 인테그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dx라고 쓰게 돼 있어. 양쪽의 기호를 쓰게 돼 있어. 이게 안에 있는 함수를 적분한다라는 뜻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fx 더하기 c가 된다라고 표현한다. 적분할 때 근데 여기에 뭐라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부정 적분한다라고. 적분도 종류가 2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둘 중에 하나만 배우는 거야. 부정 적분만 배우는 거야. 여기서 부정이 뭐냐? 우리 리미트 풀 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많이 했지? 그게 부정꼴이야. 0분의 0 얼마야? 0분의 0 무한대 나왔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얼마야? 1이야? 알 수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 할 때 그 부정이야. C가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이야. 알 수 없는 애들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부정적이다 할 때 그 부정이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 알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한다라고 표현. 또는 이렇게 이 표현이 되게 여러 가지야. 처음에는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한다.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한다. 이번에는 c자를 뺐지. 왜냐면 c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fx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를. 그래서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한다. 수학 기호. f 프라임 x를 부정적분하면 fx 더하기 c가 된다. 이게 동의어예요. 또 있어. f 프라임 x의 원시 함수. 우리가 원심이라고 그러지. 원시 함수를 fx라 한다. 다 동의어. 원시는 과거를 뜻하지. 그러니까 미분을 먼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fx 미분한 뭐야? f 프라임 x지. 그럼 얘는 과거에 뭐였어? fx였지. 그런 느낌이야. 원시 함수. 예전에 뭐였어? 미분하기 전에는 뭐였어? 그걸 접근하는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접근은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해해도 괜찮아.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말한 건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쓰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은 없어. 연산이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는 뜻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편하게 이해해도 되잖아. 시간의 흐름은 없지만 미분이 시간의 흐름이라면 과거가 적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의 한 부정조건이 fx라면 그렇지? 그럼 얘를 뭐 한 게? 부정적분한 게 fx인 거지. 그럼 fx를 뭐 하면 얘가 나와? 미분하면 제가 나와야 되지. 절칙으로 쓰면 f 프라임 x는 뭐야? 3x 빼기 1의 세제곱이지. 이렇게 두 번을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녀석의 적분이 fx라면 fx의 미분은 뭐야? 3x 빼기 1의 세제곱. fx의 미분은 3x 빼기 1의 세제곱이다. 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끝난 거야. 자, 정의를 외우고 있냐? 이 표현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 표현. 자연스럽게. 또 여기서 이거 다 필기했지? 이 표현법 계속 보세요. 방향 한번 거꾸로 이해하면 또 무지하게 헷갈려버려. 방향은 잘 잡아야 돼.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뭐 한 부정적분 같은 말이지. 그럼 fx를 뭐 한 게 얘라는 거야? 미분한 거야, 적분한 거야? 얘 아예 적분이라고 써 있잖아. 적분한 거야. 반대로 얘를 뭐 하면 얘가 돼? 미분하면 제가 되지. 그럼 이 녀석의 미분은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 어순을 잘 따져야 된다. 또 fx를 미분하지 마시고 어순을 따져. 선생님처럼 적분 미분 이 표현을 자꾸 써라. 그러면 이거 미분하는 건 쉽잖아. 2x-2가 fx구나. 끝났네?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되겠다.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미분의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할 게 남아있구나. 오케이. 적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을 좀 더 문법을 좀 공부할 게 좀 나왔거든. 미분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 fx를 x로 미분한다. 그렇지? fx를 x로 미분. 너무 자연스럽지, 그렇지? 자, 요거를 우리 뭐라고 말하고 있어? f 프라임 x라고 말하고 있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기호가 되게 많아.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는 dd를 앞에 붙여 쓰게 돼 있어. dd 분수꼴이야. 미분 당하는 녀석이 분자고 미분하는 게 분모인데 지금 뭘로 미분했다고? x로 미분했지.
여기 x가. 그래서 dx분의 dfx가 fx를 x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ft를 t를 미분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써? f랑 t라고 쓰지. 그걸 d로 표현하면 ft를 미분한다? 미분할 때는 d분의 d라고 쓰는 거야. 근데 뭘로 미분했어? t를 미분했지? dt분의 dft. 또는 우리는 얘를 그냥 y라고 쓰기도 하지. fx를 y라고 쓰기도 하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y 프라임으로 쓸 수 있는 거지. y로 바꾸면. 그럼 얘도 뭐야? dx분의 dy가 되는 거야. fx가 y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연결인 거야. 지금 d라는 표현만 처음 배운 편이야. 아니?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뭐 t보다는 x를 다시 많이 쓸 건데 t는 언제 주로 쓰는 거야? 속도, 위치하고 속도를 풀 때는 t로 풀지만 그 외에는 다 변수가 x로 돌아가잖아. 그지? 우리는 주로 90%의 문제가 x로 풀고 있으니까 이쪽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지. 물론 여기를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그것도 알아야 돼. 그럼 연습해볼까? L을 t로 미분해요. 그러면 미분 당하는 게 L이지. 미분하는 게 t잖아. 그 d분의 d라고 쓰면 된다. 어려운 편이야. 자, 이런 식으로 d라는 표현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아. 왜냐면 근데 많이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편하니까. 훨씬 심플하잖아.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간단하다 보니까 이걸 쓰는 거지.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이 기호가 시작이야. 이 기호가 시작인데 미분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고 있나? 시험에 안 나오면 쓸데없는 상식. 미분의 창시자는 두 명. 뉴턴과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뉴턴이야.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 뉴턴은 과학자에 가깝지. 만유인력 법칙 그 유명한.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야. 순수하게. 그래서 소송도 했다고 그래 둘이. 누가 원조인지. 근데 뉴턴이 약간 이겼다고 해. 뉴턴이.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이거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고 단 뉴턴이 약간 창시주에 가까운 건 맞는데 미분을 자세하게 발달시킨 사람은 라이프니츠가 더 없지. 발달시킨 사람. 그래서 라이프니츠를 우리 수학자로서는 미분을 맞는 사람이 더 인정하는 편이야. 개념은 뉴턴이 만들었어요. 거의. 이 dx분의 d 같은 표현을 만든 게 다 라이프니츠거든.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니츠 수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양쪽에 있는 기호가 뭘 뜻하지? 적분한다라는 기호라고 했지. 양쪽 기호 하나만 쓰면 안 돼. 양쪽을 써야 돼. fx를 적분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적분하는 게 아니라 fx를 적분한 게 요거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fx가 돼야 돼. 인테그럴 안에 있는 식이 돼야 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를 미분하면 fx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까 푼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fx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야. 이거는 개념으로 푸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자 이제는 두 번째 풀이를 할 거야. 뭐 할 거냐면 어떤 함수를 적분해. 그 다음에 dx분의 d가 무슨 뜻이야? 이 함수가 지금 분자에 있는 거예요. 옆에다 서 있다는 것은 분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상수 예를 들어 뭐 2분의 1 x가 2분의 x인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분자에 있는 거니까 얘를 뭘로 미분한 거야? x로 미분한 거야. 그럼 fx 입장에서 생각해. 내가 fx야. 연산은 가까운 것부터 하게 돼 있잖아. 나는 뭐부터 해야 돼? 적분부터 해야 돼. 그 다음 또 뭐 하고 있어? 미분하고 있지. 근데 미분과 적분 서로 반대 아니야? 맞아? 따라서 결과는 뭐가 돼야 돼? fx가 돼야지. 자 그러면 fx를
그지?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좀 할 거야.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들어야 숙제할 때도 편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때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난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항상. 요런 표현을 써볼게. fx의 한 부정적분은 뭐라고 할까? 우리 아까 f'x의 한 부정적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 자연스럽게? fx라고 표현하면 되지. f'x를 적분하면 fx. 왜? fx를 넣으면 뭐가 되니까? f'x. 근데 fx의 한 부정적분은 표현이 없지, 그지? 없어서 그냥 내가 가상으로 만드는 거야. 대문자 fx라고 하게. 그냥 가정. 이건 실제로 약속된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표현이야. gx라고 했는데 그냥 gx. 그러니까 라지, 뭔가 f에 또 일관성을 주려고 일부러 라지 fx라고 쓴 거야. 그럼 왜 더 크게 썼냐? 여러분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가 올라가.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가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지.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크게 쓴 거야. 적분하면 차수가 올라가니까 대문자로 쓴 거야.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지. 즉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걸 식으로 또 이것도 등식이야. 그럼 첫째 줄을 식으로 바꾸면 fx를 인테그럴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 근데 이때는 뭘 써야 돼? 반드시 c를 써야 돼. 요건 차이점이 있지.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더하기 c라고 부르진 않아. c는 부를 필요가 없어. c가 없을 때를 그냥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로 표현한 거니까. 하지만 적분 기호를 쓸 때는 반드시 c가 꼭 따라와야 돼. 등식을 쓸 때 적분 기호를 쓰는 순간 c는 꼭 표기해야 돼. 여기는 c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상관없는 거야. 한 부정적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적분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없어. 적분하면 여러 가지 적분이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상수항이 달라지니까. 자, 이 표현이 동의어 드립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증명할게. 첫째 줄. 여기다. fx를 적분을 먼저 해야지. 그럼 뭐가 돼? 라지 fx 더하기 c가 돼야지. 맞아? 그래서 라지 fx 더하기 c가 돼. 적분한 거죠, 적분. 근데 그 왼쪽에 뭐가 있어? dx분의 d가 있지? 이 식을 dx분의 d 해야 돼. 전체를. dx분의 d는 x로 미분한다는 뜻이었어. 그럼 이 x로 미분해. 뭐가 돼?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c는 미분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근데 라지 f 프라임 x는 아까 다시 뭐라고 했지? 스몰 fx가 되지. 따라서 fx가 됐으니까 얘가 맞는 거야. 증명한 거지. 그럼 밑에 걸 증명해볼게. fx를 미분해. 뭐가 돼? f 프라임 x가 돼. 그럼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돼? fx가 되지. 그런데 적분하면 뭐가 생겨? 적분 상수가 생겨야 돼. 등식을 쓸 때는 인테그럴 기호를 쓸 때는 c를 꼭 붙이는 습관이 필요해. 그럼 얘는 결과가 fx가 아니라 fx 더하기 c가 돼야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은 미분과 적분은 순서에 따라 c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결과가 나와. 이해돼?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를 지금처럼 매번 증명해도 되지만 이 증명하다가도 증명 어떻게 했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뭐 우리에게는 또 암기법이 있잖아, 그치? 나는 간단한 걸 외울 것 같아.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하나는 C가 있고 하나는 C가 없다. 괜찮지? 그러면 기억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왼쪽이 미분이면 C가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뭐 지금 저는 왼쪽에 적분이면 C가 있다고 외우려고 마음에 들어서 외워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외우면 되잖아. 이해됐어? 나는 이쪽으로 할게. 왜냐면 이쪽이 더 많이 나와. 사실 많이 나오니까. 자, 원리를 알면 더 좋고 베스트고, 원리가 매번 따지기 어려운 사람은 암기를 하면 된다. 근데 원리를 나중에 또 써먹을 거니까
원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긴 해. 수학은. 증명해봐. 그럼 손으로 쓸 수 있으면 테스트야. 자, 선생님 이 문제를 이미 풀어줬잖아. 그지? 근데 이런 방법을 쓸 거야. 얘는 지금 함수로 이루어진 등식이거든. 함수로 이루어졌지. 여러분, 항등식 알지?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의 개념이잖아. 항등식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함수도 항등식이라고 봐도 돼. 독특한 개념이야. 잘 봐.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야. x가 1이면 얼마야? 3이지. x가 2면 5고 x가 3이면 7이지. 이거 그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나? 항상 성립하네.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 항등식으로 봐도 되는 거야. 자, 일단 그거 함수도 항등식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항등식은 양변, 미분 가능하다. 자, 요걸 외워. 항등식은 뭐 가능하다? 양변, 미분 가능하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이걸 가르쳤더니 선생님 등식이 양변, 미분 가능한 거죠? 아니야. 등식 아니면 무슨 등식? 항등식이야. 등식은 양변, 미분하지 않아. 봐. x곱이 4야. 이거 항등식 아니거든. 이거 방정식이지. 그냥 등식이지. 이거 미분해봐. 양변 미분했어. 얘랑 얘랑 상관이 있어 없어지?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지. 얘는 x가 풀만 이면 x가 0이잖아.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냥 등식은 미분할 수 없어. 양변. 하지만 항등식은 양변 미분 가능하고 특히 함수도 항등식이니까 함수도 양변 미분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양변 미분할 거야. 여기다 x로 미분할 거야. x라는 식이다. dx분의 d 할게. 양변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도 dx분의 d 써야 되지. 근데 여기는 공간이 좀 없으니까 프라임이라고 쓸게. 두 가지 기호로 혼용했을게. 같은 개념이니까 상관없지? 개념 연습하고 좋지 뭐. 자, 적분과 미분이 만났다. 지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fx였어? fx 더하기 c였어? 미분이 왼쪽에 있을 때 fx였어.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 잘 외우라 그랬지? 이거 우변 미분해. 자, 이제 fx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거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양변 미분을 때려버렸어. 얘를 접근한 게 이거면 얘를 미분한 게 이거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푸는 개념도 좋지만 이렇게 연산으로도 편하게 풀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항상. 자. 이건 뭐야? fx의 부정조건이 두 개가 있네. 왜냐면 부정조건은 무수히 많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상수값이 다 달라지면서. 그래서 하나씩 하자. fx의 한 부정조건이 라지 fx가 하고 fx의 또 한 부정조건을 라지 gx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식으로 쓸 거야. 기호 fx의 한 부정조건을 뭐라고 하자? 라지 fx라고 하자. 그런데 더하기 c가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는 fx의 한 부정조건을 뭐라고 하자? 라지 gx라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c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c 틀면 맞아 틀려. 여기서 c 값이 똑같아? 알 수 없지. 이럴 때는 원투 구분식. 알 수 없어. 그런데 둘은 서로 어때야 돼? 좌변이 같지. 우변도 어때야 돼? 서로. 둘이 같아야지.
갖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라지 F0, C0이 나와 있네. X에다 0 집어넣어. 라지 F0 더하기 C1은 라지 G0 더하기 C2. 얘가 8이니까 8 더하기 C1은 마이너스 5 더하기 C2. 좀 더 정리할까? 13 더하기 C1은 C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 이제 라지 F2 빼기 라지 G2를 구하라는 식이 묻고 있네.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요 등식에다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이번에. 2를 넣으면 라지 F2 G가 나오지 자연스럽게. 자, 따라서 2를 요거는 2를 대입할게. 2를 대입하니까 라지 F2 더하기 C1은 라지 G2 더하기 C2인데 적당히 이항을 하니까 라지 F2 빼기 G2는 C2 마이너스 C1. 여기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 질문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대답이 되겠지. 그러면 아까 C2가 뭐였어? C1 더하기 13이니까 C1 더하기 13을 대입하니까 자연스럽게 C1이 지워져서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야. C1, C2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문자의 값을 찾을 때 라지 F가 얼마인지, 라지 G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 C1이 얼마인지, C2가 얼마인지도 몰라. 단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수학문들이 많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두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풀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풀게 돼. 생각을 유연하게 해. 자, 110번. 자, fx 그래프 위에서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 접선의 기울기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f 프라임 이것은 x지. 이게 도함수다. 저 자리에 상수가 들어가면 미분계수라고 불러. 둘 다 미분이긴 한데 도함수도 미분이고 미분계수도 미분인데 이름이 다르잖아. 그래도 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가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x. 그러면 fx의 극대값이 5일 때 f3을 구하시오. 자, 우리 f'x가 등장했네. 잠시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요즘 맨날 하던 게 뭐야? f'x가 나오면 fx 그래프 그렸지. 1차 함수는 감소. 근 0이네. 맞아요? 증가, 감소. 쭉 내려가서. 증가, 감소구나. 증가, 감소. 얘가 fx. 그럼 극대값이 5라고 됐으니까 이게 0,5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식이 없어. 식이. 이제 우리가 식을 찾아야 돼. 전에는 fx를 미분해서 f'x를 찾았다면 이제는 f'x를 적분해서 fx를 찾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아까 양변 항등식, 이거 함수니까 항등식이야. 도함수도 함수니까 항등식이야. 양변 미분 가능해, 항등식은. 양변 적분도 똑같이 가능해. 미분은 적분의 반대니까 둘 다 가능해. 따라서 양변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f'x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fx 더하기 c가 돼. f'x를 적분하면 fx가 되지 원래. 그지? 근데 더하기 c가 생겨야 돼. 이 적분한 거야. 마이너스 2x를 적분해야 돼 이제. 적분법을 배울 차례구나. 자, 잠시 적분 공식을 다루겠습니다.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생각은 이거야. 더하기 c는 기본이고 이 네모를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x n제곱이 돼. 맞지?
적분하면 네모 더하기 C면 네모가 한 기억 적분인 거잖아. 뒤에 C는 관심 없으니까. 이 네모를 미분한 게 xn승이야. 그럼 뭘 미분해야 xn승이니? 일단 차수부터 생각해. 몇 차이가 돼? n 플러스 1 차이가 되지 일단. n 플러스 1차를 미분해 n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 n 플러스 1차를 미분하면 얘는 앞으로 n 플러스 1 곱하기가 생기지. 근데 여기는 곱하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려면 분모에 n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xn승이 되잖아. 약간의 머리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xn승의 적분은 n 플러스 1분의 xn 플러스 1승이야. 여러분들은 공식을 만들었는데 원리는 미분으로 만들었어. 과거에 뭐였을까를 추론만 해서 만들어냈어. 자, 그럼 이것도 해볼까? a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또 똑같이 네모 더하기 C. 네모를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뭐였을까? 뭘 미분하면 a가 되니? AX지. 그렇지, AX지. 그러니까 A의 적분은 AX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식. 미분의 반대로 자꾸 만드는 거야. 적분은 미분의 반대다. 과거로 돌아가보지 않는 거, 우리 지금. 그러면 0. 뭘 적분하면 0이 되니? 상수지. 상수니까 뭐 A 이렇게 해야지. A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근데 얘도 뭐야? 상수지. 상수 더하기 상수는 뭐야? 굳이 상수를 두 개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C만 써. 그냥 C만 써. 상수는 하나처럼 나오고. 어차피 상수니까 결국. 심플하게. 자, 뭘 적분하면 1을 적분하면 뭐가 되니? 그럼 무엇을 미분하면 1이 되냐고 똑같은 문제지. 뭐야? X지. 그런데 1을 적분한다를 1을 생략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우리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상상해? 0이라고 많이 상상하지. 그치? 왜 근데 이게 0이 아니고 1이 있는 거라고 상상하냐면 이걸 곱하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인테그럴 곱하기 1 곱하기 dx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1을 안 써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적분 기호 안에 아무 숫자가 없다면 뭐가 들어있는 거야? 1이 들어있는 거야. 이건 함정 문제를 아주 가끔 내. 이거 약간 얍삽한 선생님들인데 할 말 없잖아. 수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품질 시간이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선생님도 인테그럴 0을 생략할 수 없어. 1은 생략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상수가 들어있는 식을 미분할 때 상수 밖으로 빼고 함수와 미분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상수가 들어있는 함수를 적분할 때 상수 밖으로 빼고 적분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 거야. 이것도 가능한 거야. 우리 덧셈 뺄셈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 미분했지. 똑같아. 덧셈 뺄셈을 적분하라는 말은 각각 적분하면 돼. 각각 적분하면 돼. 미분 덧셈 뺄셈은 분배 법칙이 미분 적분 다 통해. 리미트도 우리가 수렴 한 다음에 분배할 수 있었다. 대신 리미트가 더 까다로워. 리미트는 수렴 한 다음에 분배하는 거야. 미분 적분은 그냥 분배해도 돼.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적분하려다가 공식을 내가 소개를 안 하고 문제를 바로 쓰는 것 같아서 공식을 쫙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이제? 여기까지 공식 필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주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풀이 f 프라이맥스를 적분하면 뭐가 돼? 더하기 C가 생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적분을 이제 연습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빼. 곱하기 3처럼 앞으로 빼니까 일단. 그 다음에 x의 1차지.
우리 아까 x의 n차 조건 어떻게 했어? 조건 했으니까 기호는 사라지고 지수가 1 늘어난다고 그랬지. 나누기 그 지수를 다시 한번 써주면 되지. 맞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똑같았잖아. 여기 제곱이면 여기도 나누기 2가 들어가. 더하기 c를 빼먹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서술형에서 벌써 감점인데 왜냐면 c가 몇 개야? 2개니까 뭐야? 1,2지. 그러면 fx는 뭐야? 마이너스 2랑 2랑 약분해서 이거지. 근데 이거 상수 빼기 상수지. 어차피 뭐야? 상수지. 그래서 C를 한 번 했어. 굳이? 뭐가 중요하다. 어차피 그 값은 궁금하지도 않지. 우리는 C를 별로 궁금하지 않아. 물론 물어보면 구해야 돼. 물어보려면 조건을 줘야 돼. C를 구할 수 있게. 안 물어보면 안 구하면 돼. 자, 그래서 C가 결국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F'X는 마이너스 2X라는 파란색 식이 있었는데 양변은 초록색으로 양변 부정 조건을 했거든. 함수라서 양변 미분 조건 가능하니까 항등식이니까. 근데 C를 내가 양쪽에 썼지. 자, 양변 부정 조건 할 때는 어차피 C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좌변은 C를 쓰지 마. 어차피 합치할 거잖아. 우변이면 C가 없어. 그럼 C를 처음부터 하나로 써버리는 거지. 편하게. 뭔지 알겠어? 원래는 C를 두 개, 자세하면 두 개 써야 되는데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야 C2 빼기 C1을 C를 하자. C2 빼기 C1을 C를 하자. 귀찮잖아. 그냥 양변 부정 조건 할 때는 우변만 C를 써도 되겠다. 결과적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 양쪽에 실제로 생기긴 생겼던 거야. 근데 합쳐서 하나로 쓰기로 한 거야. 서술형에 하나만 써도 크게 오류는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선생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다 지워버렸네. 지금 뭐였니? fx가 마이너스 4개요. x제곱 플러스 이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까 극대값이 찾았을 때 그래프에서 0,5였던 거 내가 찾았거든. 즉 F0은 5다를 찾았거든. x에다 0 집어넣으면 F0이 5니까 0 집어넣으면 C는 5다. C는 5니까 C가 필요가 없이 그냥 fx가 완성이 된 거지.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이제 F3은 계산해주면 되지. 자, 적분을 공부하면 있잖아. 미분을 복습할 수밖에 없어. 방금 전에 내가 F'X의 그래프로 fx를 그리는 훈련을 했잖아. 그치? 어? 112번까지 하고 쉬니시. fx가 3차 함수를 적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적분도 너무 열심히 신나갖고 하지 마시고 배운 공식 있다고 하지 말고 묻는 줘. 이거 많이 보던 거네? 이거 뭐야? F 프라임 X 2지 F 프라임 동그라미. 그럼 F 프라임 2를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F 프라임 X부터 구해야지. 양변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왼쪽은 이렇게 쓸게. 미분했다. 오른쪽은 dx분의 d를 쓸게. 적분과 미분이 만났네? 어떻게 돼? 어떻게 나와? 그대 뭐 나와? C 생겨 안 생겨? C 안 생기지. 왼쪽에 미분이 있으면 C 안 생긴다 그랬다. 맞지? 적분과 미분이 만났으면 요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는데 C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그럼 됐네. 적분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F 프라임 이거 바로 이 집어넣어서 끝나는 거야. 이걸 잘못 푸는 애들 어떤 애들이야? 이거 진짜 적분해. 그 다음에 다시 미분해. 그리고서 이 집어넣는 거야. 시간은 없잖아.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풀이한 거는 적분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공식을 살면서. 자, 이제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지. 풀이가. 자, 10분간 휴식.